제가 유튜브가 이제 좀 소액으로 돈 버는 거, 소액으로 돈 버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경매를 할 때, 갖춰야 할 마인드? 경매 투자를 할 때 갖춰야 할 생각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이것 중에서 오늘 좀 해볼 만한 얘기는, 첫 번째로, 내 자금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 다들 뭐 소액이라고 해서 뭐 할 게 없다.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돈 얼마나 벌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누군가는 몇백만 원 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이깁니다. 이긴다는 표현보다는 어찌됐든 본인이 목표를 하는 거에 조금씩이라도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해서 행동을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서 자신감을 얻고 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거를 행동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능력,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자금이 얼마인지 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매 같은 거 하신다는 분들 상담할 때도 자금 얼마인지는 거의 마지막에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뭘 보냐? 그냥 그분이 정말로 행동을 할 거냐? 저는 이거를 봅니다.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행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바뀌지 전까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백만 원 있는 분부터 막 5억 이상 있는 분까지 이제 정말 다양한 폭을 많이 상담도 하고 뭐 가르쳐 드리고도 있지만은 가르쳐 드리고도 교육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내 자금 내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뭐 돈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파트만 보지 말자. 네. 다들 경매를 할 때 오늘도 이제 뭐 낙찰된 거 보면은 이건 빌라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제만 보더라도 아파트 여기 27명, 24명, 28명, 37명. 계속 지금 아파트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실 아파트 말고도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한 2만 5천 건 정도 있는데 아파트 말고도 물론 뭐 주거용으로 뭐 빌라도 있지만은 저는 뭐 비주거용 뭐 토지가 됐든 공장이 됐든 창고가 됐든 상가가 됐든 뭐 다른 좀 돈 벌 수 있는 분야도 많이 보라고 해요. 그리고 뭐 경매에서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분 경매를 보든 그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너무 아파트만 보면은 낙찰 못 받는다고 다 레드오션이라고 왜 이렇게 낙찰 가율이 높냐고 저한테 막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요즘에 다들 아파트가 하기 편하고 쉽고 왜냐면 네이버 부동산 있고 몇 번 전화해 보면은 거래가액 나오고 그리고 사실 권리 분석도 아파트는 크게 할 게 없거든요. 물론 권리 분석보다는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서 누군가는 아파트 말고도 옆에 다른 거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저도 뭐 토지도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수제도 하고 있지만은 저라고 뭐 처음에 다 알았나요?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저는 말하잖아요. 저 1년에 한 4만 킬로씩 인정 간다고.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는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익숙하게 하려고 이제 적응을 해야겠죠. 익숙하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또 그걸 어떻게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뭐 남들 일할 때도 일하고 남들 놀 때도 일하고 남들 잘 때도 일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쉴 때 쉬고 그럼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일론 머스크도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한다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공부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공부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만 하고 뭐 가끔씩 저한테도 뭐 세계 경기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경기는 항상 안 좋았어요. 예, 경기는 항상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사람은 다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별로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실력이 별로 없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소액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돈 많은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하라고 안 하잖아요. 제 유튜브 보시면은 소액으로 돈 버는 얘기고 이런 소액으로 돈 버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천을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쉬운 건 남들도 쉽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어려운 건 남들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내가 쉬운 거는 남들도 쉽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안에서 남들보다 살짝 차별화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남들이 다 쉽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한두 번 조금 꼬은 거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되는 거. 저는 그런 거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제가 한 6년 전에 에어비앤비 할 때, 그리고 부동산 투자할 때, 한 7년 전에 부동산 투자할 때, 그리고 쇼핑몰도 이제 거의 한 5, 6년 전에 쇼핑몰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게 돈이 되냐고. 근데 저는 기본적인 베이직은 하면서 그 안에서도 남들과 차별화를 살짝이라도 두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뭐 지금도 계속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운 건 남들도 쉬우니까 너무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장 임장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씩 현장 임장 안 가고 무조건 낙찰받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물건에 하자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그리고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제가 그렇게 현장 가라고 하는데 현장 안 가요. 예, 이걸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남들이 제가 이제 3번이랑 약간 맥락이 비슷하지만은 요즘에 워낙 좋은 플랫폼이 워낙 많죠. 예, 아파트 조사하는 거, 뭐 토지 시세 조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좋은 게 많은데 그거는 참고만 할 뿐이고 일단 현장을 무조건 가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차마 놓쳤던 부분, 내가 여기서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임장은 필수고요. 시세 조사를 누구보다 정확히 해서 내 자신이 납득이 될 정도로 시세 조사를 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부족하면은 주위에 뭐 경험자라든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찾아가서 배우시고 또 피드백 잘 받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다양하게 보자.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이 최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서울에서 뭐 강남도 살아봤지만은 망해서 경기도도 가봤고 정말 뭐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를 해봤거든요. 예, 강남에서 한 15년 살았고 그 이후에 부도 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뭐 굉장히 안 좋은 집도 살아보고 했는데 그리고 지방 투자도 저는 좀 했거든요. 제가 느낀 거는 너무 한 지역만 고집을 하면은 돈을 계속 벌 수가 없습니다. 지역도 고정관념을 깨가지고 현장 임장도 많이 가보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역에 대한 편견을 깨려면은 내가 어떻게든 그 지역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하려면은 좀 다양한 지역을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뭐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전국에 다녀야 될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어디가 메인인지 그리고 실제로 메인 상권을 가봤을 때 어떤지 이런 거를 계속 내 자신이 느껴야 됩니다. 예, 뭐 호갱노노라든가 네이버 지도 백날 봐봤자 네이버 부동산 백날 봐봤자 블로그 백날 봐봤자 유튜브 백날 봐봤자 내가 가서 느끼지 않으면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은 만드는 거지 뭐 시간 없으면 투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투자해서 뭐 한두 푼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연봉 정도의 수익은 목표로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회사랑 비교하면은 현장을 그래도 많이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는 묶여있다 치는데 주말에 가시던가. 근데 주말에 뭐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 내 자신에게 떳떳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것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경매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막 에어비앤비 되니까 하세요. 단기 임대도 막 하세요. 부동산 경매도 소액으로 하세요. 온라인 쇼핑몰도 팔리니까 하세요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해서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 레드오션이라 그래서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꼭 해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어차피 하시는 분은 돈을 벌고요. 하시지 않는 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행동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걸 제가 똑같이 피드백을 드려도 누군가는 이제 똑같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플러스 알파 자기의 의견을 또 믹스를 해서 하는데 누군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 2년 뒤에 연락이 옵니다. 지금 해도 될까요? 예. 지금 해도 될까요는 없고요. 그냥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예. 뭐 요즘에 소액으로 뭐 이것저것 유행하는 게 많지만은 뭐 에어비앤비조차도 제가 6년 전에 할 때도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해서 저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뭐 앞으로도 낼 거지만은 네. 쇼핑몰도 그렇고요. 예,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든 분야가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경매도 좀 이것저것 소액으로 많이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권리 분석은 그냥 기본 정도만 하자. 기본 정도만. 너무 권리 분석까지 공부 많이 하시는데 거의 100개가 나오면은 한 70개, 80개는 거의 심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특수 물건이라든가 너무 그쪽을 보지 마시고 심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위주부터 해보세요. 그래도 돈 다 벌거든요. 예, 근데 막 남들과의 차이점에 의해서 막 공부 막 엄청 책 두꺼운 거 보고 공부하고 막 거의 무슨 뭐 수험생 공부하듯이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네. 조그만 거라도 내가 낙찰을 받아보고 그거를 해결을 해보고 뭐 이러면서 돈을 버는 거지 그게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기본 정도만 하세요. 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한데 4848보다는 장기 보유 위주로 가야 됩니다. 누가 이걸 모르냐고 하는데 4848을 해야 될 게 있고 장기 보유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걸 구분을 하셔야지 무조건 4848에서 돈을 불린다? 한두 번은 불려지겠죠. 예. 여기서 4848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 한 3년 뒤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3년 뒤에 3년도 아니라 2, 3년? 예, 한 2년 정도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 다들 아니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조금씩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4848보다는 전 장기 보유를 추천을 하고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할 물건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4848로 해서 불리겠다고 하면은 어 나중에 정말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4848 하는 분보다는 장기 보유해서 잘 되시는 분들밖에 못 봤어요 저는. 예, 그래도 제가 뭐 서울에서 그 강남 8권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거를 제가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많은 사례로. 그러니까 저는 사례로서 증명을 하는 거니까요. 좀 4848보다는 장기로 가셔야 됩니다. 예. 누가 그걸 몰라서 묻냐, 뭐 나는 진짜 돈이 없다 이러는데 저는 집이 부도가 나서 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집 부도 나서 뭐 집에 병원비를 못 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정이 안 좋은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 살다가 집 부도 나보세요. 상실감은 겪어보시진 않으시면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돈 없이도 시작을 해봤으니까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거듭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예. 아니면은 4848에서 강남에 실거주 마련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제가 그런 말을 안 하겠지만은 뭐 전월세 빼고요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네. 그래서 그게 원칙 이론적으로 그게 좀 힘들거든요. 예,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1%의 누군가는 있겠지만은 99%와 1%가 있다면 99%의 사례가 맞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리스크 없이 가려면 99%의 사례를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삿발sap발 할 거랑 장기 보유 할 거랑 좀 나누셔가지고 경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항상 이쪽 부분을 강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마인드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저는 물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경험담, 네, 그리고 어 앞으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경매를 할 거고 사업을 할 거고 모든 일을 이런 관점에서 할 거기 때문에 다들 뭐 이런 관점에서 경매를 좀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크게 실패는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거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고 경매도 좀 꾸준히 하시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꾸준히 하셔가지고 다들 하루하루 성장하는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